안녕하세요. 아코디언 어게인 7강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코디언 어게인은 그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 각 부속품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려고 하면 바퀴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핸들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유리도 완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준비 단계가 굉장히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술이 숙달이 되어 있어야만 악보를 보고 금방금방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코디언 어게인은 자동차로 따지자면 부속품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단계다. 부속품이 정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부속을 서로 끼웠는데 맞지 않으면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준비 단계, 운동을 하면은 기초 체력, 밥을 하려고 하면 쌀이 있어야 되고 배추도 있어야 되고 된장도 있어야 되고 김치도 있어야 되고 깍두기도 있어야 되고 깍두기도 김치지만은 그래서 음악의 가장 기본은 4분은 4박자일 때 이 4분음표가 한 박자의 기준이 되잖아요. 음악은 이 4분음표를 한 박자의 완성품을 어떻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다 악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4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한 박자 반 박자 두 개 합치면 4분음표가 두 개 나오잖아요. 두 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분음표 그러면 2분음표는 4분음표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음악에서는 노래를 하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그 기준은 이 한 박자의 기준을 보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박자가 한 박자 반 박자, 한 박자 두 개, 한 박자 한 박자 두 개 이렇게 한 박자의 기준을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왼손 반주는 쿵짝. 쿵짝이란 말은 4분 쿵짝이란 말은 이 4분음표를 기준했을 때 왼손 연주를 8분음표로 연주하는 것을 앞에 건 쿵, 뒤에 건 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쿵짝짝은 이 한 박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뒷따옴표 한 박자가 세 개로 연주된다.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한 박자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트로트에서 보면 7080에서 보면 한 박자 콩, 반 박자 콩, 뒤에 16분음표 두 개 짝짝. 요런 형태의 요거 합치면 한 박자가 되거든요. 요런 형태의 박자라고 그러죠. 리듬, 박자.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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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 트로트의 대표적인 리듬은 쿵짝 쿵짝 쿵짝짝 쿵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할 때는 요 한 박자의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내가 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악보가 어렵다 쉽다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그러니까 밥을 할 때 반찬 하나를 만드는데 밥을 먹어가면서 시금치를 담거나 밥을 먹어가면서 국을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밥솥에 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김치도 담아놓고 장아찌도 담아놓고 준비 다 된 것들을 밥과 함께 완성품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연주를 하려고 하면 노래를 먼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어떤 음표가 나오더라도 손이 잘 돌아가는 그 훈련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부터 해야 된다. 준비. 음악을 하려고 하면 지난 시간까지 세뒷따옴표 사도화음 C키에서 사도화음은 F 코드니까 F 코드까지 했어요. 오늘은
오도화음 솔시레 솔시레 계명은 솔시레 계명은 솔시레인데 뭐가 솔이 되느냐? 뭐가 솔이 되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음이름이다. 음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음이름. 여기에서 솔이 되는 음은 지음이 솔이 된다. 지음이 있는 이 줄이 지선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음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게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게이름이라고 그러죠. 게이름과 음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음이름, 게이름은 소리 나는 이 소리를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도화음에서는 지음을 소리라고 하고 셋째 줄은 비선이잖아. B선에 있는 이 음은 B음이에요. 그죠? B선에 A음이 있을 수가 없고 G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B음이 C가 되고 저 뭐 그래 골치 아프게 하나. 골치가 아파야 정확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아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본래. D음이 밑에서 넷째 줄이 D선, D음이 레가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G음이 솔이 되고, B음이 C가 되고, D음이 레가 되는구나. 요 관계를, 이 관계를 모르면, 자다가 남에다 고약 붙이고,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 보고 발로 툭툭 차고, 화장실에 좀 다녀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선이 솔이 되고 B선에 있는 이 음이 C가 되고 D선에 있는 이 D음이 레가 된다. 이것이 C키의 오도화음입니다. 뭘 잘 알아야 된다고? 게이름과 음이름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게이름과 음이름을 분리를 시키지를 못하니까 따지지를 못하니까 항상 뒤죽박죽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 게이름과 음이름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악보를 보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대답이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음이 소리 되는구나. 요것을 자리 바꿈을 하면 소를 위로 올리면 시, 레, 솔. 항상 이 음은 솔이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면 이게 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음악은 기준을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기준. 자, 그러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영어로는 인벌전, 화음의 자리 바꿈. 자, 소리 위로 올라갔으니까 시, 레, 소리 되죠? 소리 되죠? 그러면 솔은 지음이 솔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위에 솔은 이 자리가 G 자리예요. G 자리. 자, G선 여기도 G고 이거는 높은 G예요. 여기는 높은 G 자리예요. 이것도 G고 이것도 G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G 자리. 그 다음에 C는 B음이 C가 됐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맞나? 이건 B음이 C가 되고 D음이
레가 되고 지음이 솔이 되는 거예요. 아쉽죠? 그러면 이제 더 올라가면 힘드니까 일단 더 올리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을 차분하게 차근차근하게 개이름과 음이름의 관계를 숙달을 시키면 악보를 보는 능력이 좋아진다. 악보를 잘 보면 연주도 잘하겠죠. 시자리를 위로 올리면 레솔시가 되잖아요. 레솔시, 레솔시. 여기에서 악보를 보는 능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음이 5선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로줄로 짧게 이렇게 선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을 덧붙이는 줄이다. 그래서 요 짧게 가로선 요것을 덧붙이는 줄이다. 덧줄이라 그래요. 5선의 위로 첫 번째 있는 선이니까 첫째 덧줄, 위라고 알려줘야 돼. 안에도 덧줄이 있어. 위, 첫째 덧줄, 위, 첫째 덧줄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덧줄. 그러면, 자, 레는 그대로 D음이고, 레는 그대로 D음이고, 솔은 G음이고, 레, 솔, C는 뭐였죠? C, 여기 있네. B음이, 여기에 B자리다. B자리. 첫째 덧줄 위에 음은 B자리다. B자리다. 그러면 덧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덧줄의 의미는 뭐냐면, 덧줄은 A자리다. A자리다. 음자리는 고정이에요. 고정. 계명이 변하지 음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음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레, 솔, 시. 위에 첫째 덧줄은 첫째 덧줄의 자리는 A자리, 첫째 덧줄 위에는 B자리. 그래서 C키에서 둘째 덧줄이 B 위에는 뭐예요? C음이잖아요. 위로 둘째 덧줄의 자리 여기가 C자리, C. 그러니까 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한 옥타브, 두 옥타브까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위 둘째 덧줄이 C자리, 요것도 C자리, 요것도 C자리.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연주를 하면 보통은 C자리가 두 곳이 나와요. 그런데 곡이 조금 넓어지면 이렇게 세 자리까지 C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흘러간 옛 노래의 애드립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목소리는 여기까지 못 올라가지만 악기는 올라가거든. 우리는 악기를 만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C자리 세 곳은 알아야 기본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로 비어 있잖아. 밑에가 비어 있잖아. 비어 있으면 이 솔을 아래로 내리면 이것이 솔시레가 되는 거예요. 솔시레 맞죠? 솔에서 레를 밑으로 내리면 D음을 밑으로 내리면 솔, 레, 솔, C가 되는 거예요. 레, 솔, 시. 맞죠? C 키니까 여기에서 레, 솔, 시. 맞죠? 레는 D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레는 D 자리였으니까
여기가 D 자리예요. 그죠? 첫째 줄 밑에가 D 자리예요. D 자리. D 밑에는 요 C가 있으니까 아래 첫째 줄은 C 자리가 오니까. 그래서 솔은 G 자리가 솔이고 C는 B 자리가 C가 된다. 요런 관계를 내가 손으로 적을 줄 알아야 돼요. 요런 관계. 요런 관계를 적을 줄 알면 여러분들은 실력이 좋아졌다. 이제 내가 적을 줄 아니까 이것을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운치번호, 솔시레는 1, 3, 5, 시레솔은 1, 2, 5, 레솔시는 1, 3, 5. 항상 첫째 자리 바꿈이 운치가 1, 2, 5가 되는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노트에 잘 기록해 가면서 내가 모르는 걸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엉뚱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 하던데 다른 선생님 이야기하지 마. 그래도 선생님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 말을 들어야지. 들은 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맞죠? 레, 솔, 시. 그 다음에 요 시를 아래로 내리면 아래 요런 걸 잘 알아야 돼. 요런 걸. 이런 것도 모르고 연주한다고 폼만 잡으려고. 그렇게 되고 덧줄 C가 요게 C 자리니까 C 자리는 B 자리가 C 자리잖아요. 여기가 B 자리잖아요. 여기가 B. 요 D. 시레 솔 맞지? 솔은 C 음이 솔이고 시, 레, 솔 맞지? 뭐 자리가 C가 되지?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B 자리가 C가 되고 D 자리가 레가 되고 그 다음에 G 자리가 솔이 되잖아. 누가 급장이고 급장은 호칭이잖아. 계명은 호칭이고 음이름은 내 본명이라 내 본래 이름이라 그랬잖아. 본명. 주민등록상의 이름, 본명.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절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선생들인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 기준만 알면 선생이 바른 말을 하는지 헛소리를 하는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음악 이론이 바로 이거야. 이게 이동도법의 기초고 이것이 음악 이론의 기초예요. 음악 이론에. 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본명은 철수고 철수는 급장이다. 철수가 급장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급장이 철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철수가 급장이다. 1학년 때는 철수가 급장이었는데 2학년 때는 미숙이가 급장이다. 이 급장 자리는 항상 있어. 그런데 뭐가 바뀌어? 자리가 사람이 바뀌잖아. 사람. 그러니까 음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음자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항상 있어. 어디 자리를 정해놓지를 않고 항상 있어. 그러면 누가 자리를 정하느냐? 미숙이와 철수가 급장이 될 때 이 급장이라는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알아들었다고 보고 이런 거 아이고 머리야 뭐 돈 벌 것도 아니고 학교 갈 것도 아니고 이걸 알아야 즐기지. 알아야 게이트볼도 그 구멍에 잘 집어넣는 사람은 재밌어요.
홀인원도 하고 재밌어. 골프도 똑같잖아.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배드민턴을 잘 쳐야 재미가 있어.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탁구장에는 탁구를 잘 쳐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탁구를 잘 친다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연주를 잘한다는 것은 악보를 잘 보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냥 잘 되는 게 어딨어. 자, 이거 저거 가지고 매일 적어봐.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항상 앞서간다. 반복. 양치질도 매일 해야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해야지. 양치질도 안 하면서 뭐 이빨이 다 썩었니, 뭐 어쩌니. 꼭 뭘 제대로 반복을 안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맞지? 자, 4분음 3박자는 한 마디에 3개 있다 그랬죠? 밑에 4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것을 할 때는 오도화음, 그게 솔, 시, 레, 이름하여 큰 콩짝짝. 맞지? 8분의 6박자는 8분음표가 한 박자잖아요. 한 박자, 1박자, 한 박자 아래의 숫자는 한 박자의 기준을 나타내고 위에 6은 한 마디를 나타내죠. 한 마디에 8분음표가 한 박자짜리가 6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6개. 오빠 생각. 도, 미, 솔, 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한 박자,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니까 4분음표에서 8분음표가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8분의 6박자에서는 잘 들어. 자불지 말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하고 제 시험 때문에 내일 모레 아이고 내일 시험 친다고 쌩 고생하고 아빠 한번 보여드릴까? 그럼 봐야 돼. 선생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이거 전부 새카맣잖아. 그치? 지금 이걸 연습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선생도 시험 치면 힘들어. 선생도 시험 치면 힘들어. 아이고 이놈의 재즈 공부한다고 모든 게 째지고 있어요. 자, 4분음표는 8분의 6박자에서는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기 때문에 4분음표가 두 박자가 되잖아. 두 박자. 8분음표 한 박자. 4분음표 두 박자. 아는 풍으로 연주를 하면 안 돼. 8분음표 한 박자. 그래서 두 개, 한 개 합치면 6개가 나오잖아. 8분음표가 6개, 박자가 6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한마디에 6이 답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8분의 6박자일 때 단박자는 어떻게 되나? 단박자는 16분음표가 단박자가 된다. 8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16분음표가 단박자가 된다. 그러면 앞에 게 콩, 뒤에 게 짝이 된다. 맞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꼭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공부도 안 해놓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그 동호회나 꼭 모임에 가면 안다이 박사들이 많은 거야. 이래가 되니 저래가 되니
연주해봐. 그러면 연주는 못하는데 나는 많이 공부를 했대. 연주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그 옛날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하고 모 씨하고 야구 해설 아주 유명했죠. 하일성 씨, 또 한 분 있어. 그분하고 야구 해설을 했는데 하일성 씨는 아니고 그 다른 한 분이 이름 아는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잖아. 그분이 해설을 너무 잘하니까 그분을 야구팀 감독으로 시키면 우승을 하겠다 해서 그분을 모 구단의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고 설명하는 것과 야구를 직접 하는 거와는 전혀 하는 거 땅 차이거든요. 입으로 말하는 거와 연주를 할 줄 아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연주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면 100점. 설명은 잘하는데 연주를 못한다. 빵점이야, 빵점. 왜? 말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를 못하잖아. 그리고 연주는 잘하면서 설명을 못한다. 그건 50점이야, 50점. 연주도 잘하고 설명도 잘한다. 이론을 잘한다. 그건 100점. 연주를 잘하고 이게 어떻게 연주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한다. 그건 50점. 설명은 잘하는데 연주를 못한다? 빵점이야. 왜? 실기를 보여주지를 못하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거야. 들어서 막 이리저리 들은 풍을 넣어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선생이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누굴 보고 알아? 내가 그 선생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선생의 제자들을 보고 아는 거야. 제자. 손흥민의 아버지는 최고의 축구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돼버렸잖아. 누구 때문에? 손흥민이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그 제자를 보고 선생을 평가해야지. 이거 선생이 멋있게 생겼으니까. 선생은 뭐 옷도 잘 입으니까. 선생이 예쁘니까. 그런 것 가지고 선생의 기준을 삼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에이구 안아꽁꽁 되나봐. 그러니까 요 8분의 6박자에서는 4분음표를 쿵짝을 2번 해야 돼. 맞지? 요런 걸 알아야 돼. 쿵짝 딱 나오잖아. 그거는 쿵짝짝 하는 노래인데요.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아니 4분음표를 내 느낌에 따라 쿵짝짝도 할 수 있어. 이건 조금 더 세련된 소리야. 그러니까 한 박자를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왼손 베이스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알았죠? 그러니까 요 8분의 6박자에는 뭐가 나온다? 이런 거는 어디 가서 강의 듣지도 못해. 좀 받아 적어가면서 눈으로 멍하니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적어가면서 해. 이것은 세디 따름표가 아니에요. 세디 따름표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딱 적어놓고 위에 3을 적어놔야 돼. 한 박자를 3개로 연주했다라고 요게 알려주는 거야. 한 박자를 3개로 연주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셋이 다른 표로 연주했다라고 알려주는 게 요 3이야. 3. 위에 3이 없으면 하나씩 한 박자로 계산하는 거야. 3이 있으면 한 박자를 4분음표를 이렇게 연주하는 거고, 8분음표에서 8분음표를 한 박자로 잡으면 16분음표 3개를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8분음표를 이렇게 3개로 연주했다 알려주는 게 요 3이야. 3. 4분음표를 3개로 연주했다. 요 3. 요걸 알려주는 거야. 한 박자를 3개로 나누었다. 한 박자를 8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3개로 나누는 거, 4분음표가 한 박자일 때 3개로 나누는 거, 요 구분을 해야 돼. 요 8분의 6박자에서 8분음표를 3개씩 묶어 놓으면 이것은 세지 따름표가 아니야. 요것도 적어놔. 이거 중요한 거야. 잡을지 말고. 수비는 왜 이리 늦게 오나? 8분의 6박자에서 8분음표가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자라는 뜻이야. 요 구분하는 법을, 한 박자를 구분하는 법을 모르면서 오로나이 열풍아 치고 막 목포에 눈물 치고 그러면 실력 안 늘어. 맨날 선생님한테 끌려다녀야 돼. 선생이 바로 가르치는지 엉터리로 가르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끌려다니는 거야.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 내려놔. 잠시만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뭐 이런 거 보면 8분의 12박자 하는 거 있어. 8분의 12박자 이런 거 있어. 그 보랏빛 엽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거 보면 8분의 12박자가 있어. 이것은 똑같은 거야.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는데 12박자다. 그러면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 8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고 한 마디에 12개가 있어야 되면 요런 게 요 묶음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어야 3이 세 개가 3, 4개가 있어. 3이 4개가 있어. 그러면 3, 4, 12 요런 묶음이 한 마디에 4개 들어갈 때 8분의 12박자. 8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8분음표가 한 마디에 몇 개 있다고? 12개 들어있다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것을 이제 4분의 4박자로 고치면 이래 배고픈데. 자, 고치면 우리가 그 라누비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런 거 보면 슬로우락은 4분의 4박자를 4분의 4박자에서 4분음표가 한 박자잖아. 한 박자. 4분음표를 3개씩 나누어서 연주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슬로우락은 한 박자를 4분음표를 세지 따름표로 연주하는 것을 슬로우락이라고 그래. 아이고 작으면 안 돼. 세지 따름표는 8분음표 3개를 요 3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4분음표를 3개로 나누어서 연주하는 것을 슬로우락이라고 해. 슬로우락. 알았죠? 그래서 4분의 4박자에서 슬로우락이 되려고 하면 하나, 둘, 셋. 요 3이 중요해. 3 안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박자하고 음표가 틀려지게 되는 거야. 이런 게 한마디에 3개 들어가 있어야 돼. 3을 꼭 적어야 돼. 안 적으면 안 돼. 차표 사면 목적지가 항상 적혀 있어야 돼. 목적지가 없는 차표는 안 팔아.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이걸 딱 보고 나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걸 보고 4분 4박자는 4분음표가 한 박자니까 요 세 개가 4분음표구나. 요 세 개가 4분음표구나. 요 세 개가 4분음표구나. 요 세 개가 4분음표구나. 4분음표를 한 박자로 해서 한 마디에 4분음표가 4개 딱 들어가잖아. 요런 것을 계산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된다. 알았어. 박수 한번 쳐봐. 박수. 이런 것도 모르면서 연주만 잘하는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식당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면요, 체인점 만들려고 하면요, 그냥 맛이 있어지는 게 아니야. 연구하고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먹어보고 그 수없는 반복 속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거야. 그냥 대충 하는데 무슨 맛있는 음식이 나오겠어. 나는 뭐 아무거나 맛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맛있다 그러면서 왜 맛있는지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한 박자에 세 개. 박자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멜로디를 자꾸 들으면 안 돼. 박자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수준 높은 사람은 박자를 들을 줄 알아. 수준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멜로디만 연주하려고 그래. 노래만 되면 됐지. 박자가 맞아야 노래가 되지. 박자가 맞아야 노래가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요 악호 제가 강의하잖아요. 그거 꼭 보시면서 도 위에 뭐가 있고 미 위에 뭐가 있고 솔 밑에 뭐가 있고 도 밑에 뭐가 있고 그런 건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면서 연주한다고 강의한다고 됐죠? 기본적으로 됐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 계속 반복 숙달시키시고 말하면요 체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1시간 강의하면 제가 이래 조금 열정이 있잖아요. 1시간 강의하면 강의할 때는 몰라요. 끝나면 되게 힘들어. 그런 걸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들 아침 9시부터 오후 보통 5시 수업하잖아요. 6시간, 7시간. 저녁 먹고 또 좋은 고등학교 보내려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진짜 그 선생님들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 4분의 4박자일 때, 오늘 5도 화음 G 코드잖아요. G 코드. 자. 도미솔 항상 뭘 적어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3 한 박자를 3개로 연주했다. 솔시레 음지번호 1, 3, 5 요걸 몇 번? 4박자니까 4번 계속 반복하는 솔시레 건반을 누르면서 입으로 꼭 계명을 읽어줘야 돼. 김춘수의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대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잖아. 이름도 모르는 사람 나 혼자 짝사랑을 할 수가 있어. 서로 좋아하는 것은 서로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야. 몇 번? 한 번, 2번, 3번, 4번 반복. 알았지? 숙달. 이게 자동차를 만들 때 나사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거야. 이걸 숙달시키는 거. 재료를 만드는 거야. 음악 연주할 때 재료를 만드는 거야. 알았지? 자, 자리 바꿔.
솔을 위로 올리면 레, 솔, 시, 레, 솔, 시, 시, 레, 솔, 이렇게 딱 시, 레, 솔, 세 단음표. 이렇게 적으면 세 박자가 되는 거예요. 세 박자. 이렇게 기준에 따라 세 박자가 되는 거예요. 3 적으면 3이 붙었다. 아, 한 박자를 세 개로 연주했구나. 세 뒷단표구나. 이걸 딱 아는 거야. 몇 번? 세 번. 자, 친절하게 솔시레. 그런데 계명은 적어주는 게 아닌데 시레솔, 시레솔, 시레솔. 됐지? 자, 4번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합시다. 그럼 4번, 한 번, 3번 더 해야 돼. 3번. 자, 그 다음에 레솔, 시. 첫째 뜻줄 위에가 시가 되죠. 요거 3번씩 더해 4번 하라고 했어. 4번. 자, 여기에서 운지번호가 여기 1, 2, 5. 요거는 1, 3, 5. 계명은 레솔시. 됐죠? 요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연습을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맞죠? 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 맞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이런 건 정말 기술이야. 나사 하나고, 나사를 하나를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야, 기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돼. 레시솔, 레시솔. 문지번호는 1, 3, 5였으니까 5, 3, 1 5, 3, 1 맞지? 뭐 적어야 돼? 요거 안 적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4번씩 한마디에 4번씩 계속 반복이야. 할 때 레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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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계명 읽어야 돼. 계명을 안 읽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솔레시 솔 레 시 몇 번? 4번. 운지번호 뭐였죠? 1, 2, 5였으니까 5, 2, 1 맞지? 그 다음에 시솔레 저쪽 위에가 시라고 했잖아. 시, 솔, 레 이렇게 4번.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숙달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숙달된 사람만 알아. 숙달된 사람만 알아.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어디 쓰고 이걸 어디 쓰고 이걸 어디 쓰고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숙달이 되어야 이해가 되고 숙달이 되어야 아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이렇게 회전킥을 잘하면 골키퍼가 잘 못 받는다.
그런 설명 다 했을 것 같아요. 회전키를 차는 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요것만 숙달시키면 나 스스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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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음악을 들을 때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주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리듬이라고 그래요.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된다. 박자를 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박자를 타는 방법이에요. 연주하는 방법.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 안 돼. 악보 갖다 놓고 목포의 눈물 연습해와라. 일콩아 연습해봐라. 그런 소리는 3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어요. 엄마 밥 줘. 그 소리하고 똑같잖아. 엄마 밥을 내놔라 이거야. 밥을 내놔라. 집에 가서 요 연습해오세요. 그 말은 엄마 밥 줘.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놈 자식아 밥 달라도 밥이 나오냐? 밥을 지어야 밥이 나오지. 엄마 밥 줘. 배고파.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보통 3시간, 4시간 하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배고프다가 엄마 밥 줘. 밥 줘. 밥이 어딨나? 그러면 엄마 배고파 울고. 요즘은 빵이라도 사 먹으라 하지만 라면이라도 금방 끓여주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엄마 밥을 해주지 기다리라 하고 마루에 앉아서 칭얼대고 왜? 밥하는 줄을 모르니까 애들은 마찬가지. 이거 연습해와. 집에 가면 캄캄한 거예요. 집에 가면 캄캄한 거예요. 박자도 모르지. 경명도 못 읽지. 운지번호도 제대로 안 되지. 운지번호도 계속 하다 보면 운지번호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은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선생은 학생을 잘 만나야 돼. 항상 이 학생이 배운 대로 집에 가서 연습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선생이 잘 가르쳐주니 못 가르쳐주니 뒤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학생들은 절대 발전은 안 돼요. 학생은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재즈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재즈 뭐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재즈를 연주할 줄 알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선생님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왜? 배우러 간 학생이 무슨 말이 많아. 돈을 줬으면 돈만큼 배워 나오려고 돈보다 더 많이 배우려고 용을 써야지. 선생님 말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눈을 반짝반짝 귀는 열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학교에서 배운 걸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음악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연주를 빨리 할 수 있겠다. 연주를 빨리 할 수 있겠다.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징검다리는 뭐예요? 빨리 가는 길이잖아. 샛길.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징검다리. 그 다리 콘크리트로 언제 놓고 가? 국회의원 뭐 몇 번 밖에도 안 놔주더라고. 징검다리 뭐예요? 그냥 선생님 요거 연습해. 그거 건너가는 거야. 배우는 학생은 이게 얼마나 빠른지를 몰라. 이거 하나하나를 숙달을 시키지도 않고 집에 가면 다른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학생들은 얼마 못 버틴다고. 그런데 요거 하나하나를 숙달시키는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것 같은데 요게 숙달되는 순간 수준이 확 뛰어오르는 거야. 수준이 확 뛰어오른다고.
이런 강의를 우리는 보통 세미나라 그래. 세미나 하는데 가보면요, 회사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왜? 회장과 사장은 이 세미나의 중요성을 알아. 왜? 사업을 경영을 하니까. 근데 밑에 직원들은 세미나 이런 데 가면 잠만 자는 거야. 선생님의 이 징검다리의 핵심을 연습 안 하는 학생들은 집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멋진 자동차를 만드는 하나의 부속품을 가공하는 거구나. 이것도 가공되어져야 돼. 그냥 쏠시래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숙달된 이것과 솔시레와 시레솔과 레솔시가 쫙 연결해서 돌아가야 돼. 쫙 연결해서 돌아가야 돼. 아이고 누나 지금 내가 아는 거네 하고 연습 안 하면 절대 실력 안 늘어. 선생이 오케이 할 때까지, 내가 오케이, 배우는 사람이 오케이 하면 안 되지. 누가 오케이 할 때까지? 선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시험 치면 채점을 누가 해? 선생이 하지. 왜 지가 채점하려고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단디 들어. 징검다리 놓을 때 이 돌멩이 하나하나가 숙달되어져야 돼. 이거 숙달 안 되면 요거는 되는데 요거 건너뛰니까 물에 퐁 빠져. 요거는 숙달되는데 요거는 숙달이 안 돼서 그럼 퐁 빠져. 그 음악이 안 되는 거야. 음악이. 지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선생 탓, 못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아가씨가 문제가 있었어, 총각이 문제가 있었어. 항상 상대편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항상 자기는 잘났고 모든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런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내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주변에. 아시겠죠? 자꾸 연주하다고 틀리는데 그 사람을 연주를 해달라고 누가 요청하겠어? 요 하나하나가 숙달되어져야 징검다리를 처음에는 조심조심 건너다가 숙달되면 조금 빨리 건너다가 조금 더 숙달되면 징검다리를 막 뛰어서 건너가잖아.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야 이놈아 조심해 빠진다 그런데 애는 숙달됐기 때문에 뛰어 건너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뛰어서 건너가듯이 자유롭게 숙달되면 악보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음악은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받아 적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돼. 연주할 줄 알아야 돼. 그 연주를 하면서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중요한 강의했으니까 다음에 진짜 신통방통한 강의를 또 올려드릴 테니까 숙달시키세요. 숙달이 안 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연습하셔서 올해는 못 이룬 꿈을 내년에는 꼭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동계 훈련을 한번 시켜드릴까 지금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동계 훈련을 받으면 완전 연주 실력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동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 추운데 운동하다 부딪히면 부러지고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동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어디 가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동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계 훈련을 시작하면 만사 제치고 고소도배나 치고 놀러나 다니고 술이나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죠. 반복해서 숙달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비쌤이었습니다. 화이팅!